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주말로 시작한 새해라서요. 오늘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 일과나 부모님들 일상이 시작되는 새해 첫날이기도 합니다. 네, 첫날 맞이해서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또 계획하신 일들 다 이루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글쓰기 야심차게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부터 생각 글쓰기를 비롯하여 아이들이 본인이 선택한 글쓰기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혹은 두 가지 골라도 괜찮아요. 책 읽고 쓰기도 있고 논술 쓰기도 있습니다. 저는 교재와 영상을 다양하게 준비를 해두었고요.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아직 글쓰기 경험이 많지 않다면 자유글쓰기나 생각 글쓰기 추천드리고요.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친구라면 책 읽고 쓰기 먼저 하고요. 글을 어느 정도 써서 이제는 조금 논리적인 글, 잘 쓴 글을 한번 결과물을 내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논술 쓰기도 좋습니다. 네, 이런 이제 것들을 시작을 하려고 하실 거예요. 계획을 세우시고 이미 지난주에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시작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고민이 되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바로 네, 피드백 부분입니다. 아이가 써온 글을 보고 어떤 반응을 해줘야 될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해주는 피드백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교실에 무수한 아이들을 만나보고, 물론 교실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1년밖에 데이터가 없어요. 1년만 같이 하고 대부분은 그 다음에 헤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초등시기 내내 어떻게 글쓰기가 성장하거나 정체하는지를 6년 동안 지켜보지 못했다라는 함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두 아이의 글쓰기를 제가 초등시기 내내 지도를 해보면서 이제 저희 두 아이들 둘 다 중딩이 됐잖아요. 결론을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 시기에 어떤 경험이 필요한가, 초등 시기에 어떤 글쓰기를 했어야 중학생이 되어서도 글을 이어서 쓸 수 있고, 또 잘된 글, 진짜 잘 썼다라고 하는 글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름 이제 확신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초등 어머님들께 제가 했던 실수는 하지 말라. 네, 알짜배기 팁만 전수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초등 글쓰기 목표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잘 쓰게 만들자? 아니에요. 한 편이라도 더 써보게 만들자. 명심하세요. 네, 지금 입으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초등 시기 내내 한 편이라도 더 쓰게 만들면 엄마의 역할은 성공. 네, 엄마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글쓰기의 특징에서 그걸 찾으셔야 돼요. 글쓰기라는 건요, 아무리 집중해서 쓰거나 아무리 더 긴 시간을 들여서 쓰거나 아무리 더 잘 써야지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쓴다고 해서 잘 쓰게 되는 게 아니고요. 글쓰기는 많이 쓰면 잘 쓰게 돼요. 네.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이게 제가 단순히 저희 반 아이들 글쓰기 교육만 했던 사람이라면 이 원리를 몰랐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글을 쓰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제 글이 정체되거나 나아지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걸 글쓰기 교육에 적용을 했는데요. 글은 한 편이라도 하루라도 더 쓰면 무조건 잘 쓰게 돼요. 글은 어떤 기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기술, 어떤 형식적인 부분, 좀 더 나은 어휘, 그리고 또 단락이 구분되는 것, 그리고 좀 더 논리적으로 명확한 글을 쓰는 모든 것들, 그 기술들이 언젠가는 필요하게 되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일정량 이상의 책을 읽고 일정량 이상의 분량의 글을 써본 이후여야만 가능하고요. 그 이전까지는 무조건 양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많이 써놓은 아이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김연아 선수 보세요. 체력이 단련되어 있는 상태. 기본기가 탄탄한 상태에서 세 바퀴를 돌지, 세 바퀴 반을 돌지를 이제 그 기술을 연습하죠. 그 김연아 선수가 그 기본적인 기초 체력이나 근력도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스케이트장을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본 기술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회전만 연습한다고 그걸 잘할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항상 그 원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최종적으로 정말 한 방이다 생각되는 그 기술들은요, 기본기가 탄탄한 상태에서 딱 들어가 주는 거지. 그게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이 자꾸 그 기술만 익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게 가르쳐 주는 학원과 그렇지 않은 학원을 구분하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직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을 허겁지겁 학원으로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건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대단한 엄마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제가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렸던 다양한 책들의 특징이 뭐냐면 만만해서 한 번 더 쓰게 만들자라는 그 목표 아래 만든 교재들이고요. 그래서 애가 딱 한 번 써갖고 왔을 때 이게 별로 어렵지 않고 만만했다. 그래서 나 또 쓰라면 쓸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감정만 든다면 성공이에요. 그런 아이가 이제 정말 쓰기 싫은데 한 편 써갖고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잘된 점 한 가지 정도 있죠. 보통. 네, 보통 그렇습니다. 잘된 점 한 가지에 마음에 안 드는 점 9가지 정도 될 거예요. 이제 그런 9가지를 쫙 이렇게 읊어서 이 아이가 그걸 교정을 해서 잘된 글로 내일 제대로 써오기를 기대한다. 네, 이건 글쓰기의 특징과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글쓰기는 글쓰기만의 특징이 있고 그 특징대로 그 순리대로 갔을 때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양이 어느 정도 쌓여야 질이 높아지는. 그래서 아이가 한 편이라도 더 쓸수록 무조건 기술이 들어갔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편이라도 더 쓰게 하면 어떡할까요? 네, 소리를 질러 싸면 될까요? 네. 매일 글쓰기 막 이렇게 숙제로 막 주면 네, 쓸 것 같죠.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글을 써왔을 때 아이의 글을 처음 읽은 어른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아이가 써온 글을 보면서 지적할 것들이 쫙 이렇게 막 마치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매지가이처럼 떠올라요. 보여요. 그냥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이 듭니다. 이 정도 썼으면 1년 넘게 썼는데 왜 얘 글은 아직도 제자리일까라고 하는 탄식. 그리고 또래 애들은 막 몇 줄씩 몇 장씩 쓰던데 얘는 언제 나아지려고 할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도 있고요. 얘는 글쓰기에 너무 소질이 없나? 이거 다른 길로 빠져야 되나? 글 말고 다른 쪽으로 알아봐야 되나?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조급한 마음도 들 거예요. 초등 시기에 글쓰기에 그 부침이 늘 있어요. 잘 쓰는가 싶다가 정체가 되거나 오히려 내려가는 것 같은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잘 쓰던 아이가 안 쓰겠다고 버티는 시기도 있어요. 이것들을 왜 그랬을까를 한번 아이가 왜 안 쓰려고 할까? 왜 덜 쓸까? 왜 더 못 쓸까를 가만 들여다보면 실은 글을 써왔을 때 부모님의 피드백 의 영향을 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을 희망적으로 바꿔보자면 피드백만 잘해줘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등 아이들이 써온 글에는 약속합시다. 네, 어떤 지적도 하지 않기로. 네, 약속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우리 아이들 마음 아플까봐, 우리 아이들 막 속상할까봐, 상처받을까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상처도 받아야죠. 근데 상처받고 안 받고 그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해줄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성공 비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아이들한테 정말 어떤 과목에 어떤 공부를 할 때는 지적할 건 하면서 그리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따박따박 이야기를 해주면서 교정을 해가야 되는 과목도 있어요. 그런데 글쓰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글쓰기는 정체되어 있는 그런 시절에 썼던 엉망 같은 그런 글쓰기도 다 언젠가 기술이 들어왔을 때 기초 체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좀 대충 썼다, 그리고 막 썼다, 적게 썼다라고 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정말 부족한 점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글 한 편을 완성한 것만으로도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에요. 안 쓴 것보다는 쓰기만 하면 무조건 플러스예요. 글쓰기는요, 마이너스라는 게 없어요. 한 편이라도 엉망이라도 쓰기만 했으면 무조건 얘 글쓰기 인생에, 얘 나중에 고3 때 논술 성적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쓰면 오히려 망가지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은 내려놓으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하면 흔쾌히 더 기분 좋게 한 번 더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요.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은 맞춤법 띄어쓰기, 뭐 글씨체 이런 것들 하나하나 지적해가면서 아이가 이렇게 요것만 교정하면 더 잘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말하지 않는 거, 참는 거, 네, 참아주세요. 참기 되게 힘들어요. 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글을 딱 써오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막 이제 와 이렇게 하면서 진짜 완벽한 첨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도 참아요. 참으면서 표정 관리를 하죠. 와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이 문장 되게 멋지다. 우와 좋아졌네. 더 길어졌네. 좀 더 논리적으로 된 것 같지 않아? 와 이 글이 좀 더 명확해 보여. 라고 하면서 아이 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지난번보다 실제로 정말 0.1밖에 나아지지 않았지만 혹은 0.0 그대로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글에서 잘된 점들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형광펜으로 그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형광펜 딱 들고 잘된 부분만 찾으세요. 잘 쓴 글씨만 찾고 새로운 어휘, 좀 더 긴 문장 이런 거 찾으세요.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면 아이들은요. 아, 또 쓸 마음이 있다. 그거잖아요. 우리 맛집에 갔을 때,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에 갔을 때, 이 집이 괜찮다, 아니다를 판단할 때는 재방문 의사 있다, 없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글을 들고 우리 부모님께 왔을 때 부모님의 반응에 따라서 또 쓸 마음이 있다, 없다를 결정해요. 또 쓸 마음이 있다 정도까지만 가면 돼요. 그럼 얘는 또 쓰겠죠? 또 쓰면 무조건 실력에는 도움이 돼요. 네, 그게 막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요.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요. 글씨가 너무 엉망이에요. 막 하는 그런 지금 성장 단계, 아직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고 경험이 이렇게 부족한 아이들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그런 어려움들은 쓰다 보면 해결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부모님이 마음만 잘 다스리시면 글쓰기는 무조건 성공합니다. 아시겠죠? 재방문 의사, 즉 재집필 의사가 있느냐. 아이들이 딱 썼는데 지적받아요. 나 다시는 안 써. 이런 마음이죠. 다시는 안 써라는 마음으로 엄마가 내일 화를 내면 다시 쓰겠죠. 그럼 이제 억지로 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생각이 멈춰요. 생각이 돌아가지 않아요. 창의적이고 재미있고 의지가 담긴 내 정성이 담긴 글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썼는데 나 그렇게 잘 쓴 것 같진 않은데 엄마가 되게 칭찬해 주시네. 잘 썼다고 하시네. 이 부분이 좋았다고 하시네. 그럼 그걸 가지고 나 또 쓸 마음 있어. 이렇게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자주 쓰면 좋은데요. 많이 쓰면 좋은데요. 매일매일 강요하지 마세요. 네. 아이의 상황 보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편도 버겁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만 쓰면 잘했다고 하시고요. 네. 이제 좀 경험이 쌓이면 두 번, 세 번 늘려가는 거예요. 늘려가고요. 초등 지금 뭐 6학년이라 늦은 것 같아요. 5학년이라 늦은 것 같아요. 늦었으면 어쩌실 건데요? 네. 늦었다고 해서 기본기 없는 애를 논술학원에 데려가서 학원에서 막 기초 체력도 없는 아이한테 기술만 배워서 막 찍어낸 것 같은 그런 논술을 쓰게 만드실 건가요? 네, 그런 논술 심사위원들이 다 아는 거 아시죠? 네, 다 티나요. 네, 그런 정형화된 첨삭을 받은 글들은요, 어차피 다 티가 나게 되어 있어서 아쉽지만, 네, 들인 돈과 시간에 비해서는 압도적인 점수는 받기 어려워요. 늦을수록 천천히 돌아간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기초 체력, 아이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많은 글들을 쓸 수 있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가 준비가 되면 그때 어떤 수업을 받아도 아이는 훨훨 날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부모의 피드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겨울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우리 아이 글을 한 편 더 쓸 수 있는 흔쾌히 쓸 수 있는 기분 좋게는 만들어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렇게 피드백을 해줬더니 아이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는 좋은 사례들 있으면 우리 댓글로 나눠주시면 후배 어머님들한테 엄청 큰 도움이 돼요. 우리 후배 엄마들은 댓글 하나 막 너무 소중하거든요. 선배 엄마들 그냥 가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 몇 학년 때부터 이렇게 계속 썼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라고 하시는 좋은 사례들, 성공 사례들 남겨주시고 또 제가 욕심부리고 이렇게 하다가 망했답니다 라고 하는 실패 사례들도 남겨주시면 후배 엄마들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네, 제발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방학 쓰기 클럽 네이버 카페 슬기로운 초등생활에서 열심히 진행 중이니까 놀러 오세요. 아이들
글도 구경하시고 우리 아이 글도 자랑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오늘 10시부터 초등 입학 준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이브 방송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